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퓨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DC 배터리 시스템에서 퓨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퓨즈 왜 사용하나요? 이 퓨즈라는 걸 왜 쓰는 걸까요? 이 퓨즈는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쇼트가 났을 때 제품 내부에서 PC 기판이 뭐 녹는다거나 그래가지고 쇼트가 날 수 있겠죠? 쇼트가 나면은 갑자기 엄청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엄청난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화재 사고를 막는 안전 부품입니다. 퓨즈 자체가 뜨거워지면서 그 열로 끊어지도록 만든 부품이기 때문에 발열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퓨즈 주변이 퓨즈의 열로 인해 녹아버린 거예요. 그거 불량이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퓨즈는 원래 허용 전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거의 100도씨를 넘어가고 200도 넘어가다가 끊어집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220V 인버터에는, 제가 살펴본 모든 인버터에는 PCB 기판에 퓨즈가 내장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드라이버 가지고 뜯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판에 퓨즈가 있는 제품에는 추가로 퓨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퓨즈 많이 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캠핑카에 DC 12V 전원을 쓰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인버터를 쓴다면, 인버터를 설치하셨다면 AC 가정용 220V 가전제품도 많을 겁니다. 캠핑카에 설치된 모든 AC 가전제품에는 퓨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전제품에는 대부분 안에 퓨즈가 들어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충전기, 대부분의 주행 충전기에도 기판에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태양광 충전기 있죠. EP솔라 같은 MPPT라고 하죠. 그것도 뜯어보면 PCB에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EP솔라 같은 경우는 퓨즈를 납땜을 해놔가지고요, 한번 분해해서 퓨즈 교체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시거 소켓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거 소켓에 뜯어보면 안쪽에 유리관 퓨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캠핑카에 뭐 LED 조명, 선풍기, 무슨 펌프 같은 거 여러 가지 달려있죠? 근데 그거를 보통 대부분 8채널 락커 스위치든지 터치 스크린 스위치든지 그런 걸로 제어를 할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락커 스위치 안쪽에 퓨즈가 다 있습니다. 퓨즈가 있다면 굳이 그런 제품들 일일이 퓨즈를 달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제품에 퓨즈를 써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캠핑카에 설치한 무시동 에어컨에는 퓨즈를 설치해야 됩니다. 무시동 에어컨 자체가 워낙 전류량이 크고요, 그 안에 코일 덩어리잖아요. 쇼트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퓨즈를 써주셔야 하고요. 저희 나가는 제품에도 퓨즈 홀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무시동 에어컨도 퓨즈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기본 포함이에요, 전선에. 안에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배터리 대전류 단자에 퓨즈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대전류 단자에 퓨즈를 설치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배터리가 300A 고출력을 내는 제품이라고 칩시다. 그럼 400A짜리 퓨즈를 달아야 되는데요. 자, 400A 퓨즈를 달았을 때 자동차에는 조그만 LED나 시거 소켓에서 쇼트가 발생했을 때 과연 거기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차에 설치한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건 아마도 220V 인버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버터에는 퓨즈가 있다고 했죠? 인버터를 위해서 배터리에 퓨즈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배터리 대전류 단자에는 퓨즈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감히 그 안전을 위한 마지막 안전부품인 퓨즈를 달지 말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새로운 파워뱅크를 출시하는데요. 새로 출시되는 파워뱅크에는 소프트웨어로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 배터리에는 퓨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떤 퓨즈를 써야 하나요? 일반적인 규칙은 사용하는 최대 전류의 125%라고 합니다. 저도 구글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이 50A 제품을 사용한다면 50의 120%는 대략 62.5A. 그럼 62.5짜리는 없으니까 60A 퓨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A 퓨즈 네이버에서 파는 건 멀쩡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60A 퓨즈는 60A에서 끊어질까요? 아닙니다. 60A 퓨즈는 대략 135%에서 150% 제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0에서 90A 전류가 약 1초 동안 흐르면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60A 퓨즈가 60A에서 멀쩡하다고요? 예, 멀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퓨즈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고 했죠? 바로 전자제품 내부의 쇼트,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가 나서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막는 부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50A 제품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 제품 내부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쇼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제품에는 50A 흐르다가 갑자기 60A, 70A 흐를까요? 아닙니다. 최소 3배, 150A 이상, 심하게는 300A 전류가 확 흐르기도 합니다. 즉 50A짜리에 60짜리 퓨즈를 사용하면 얘는 80에서 90에서 끊어진다고 했죠? 충분히 끊어집니다. 퓨즈는 제품의 고장이 나서 사용 전류가 조금 높아지는 사고를 막는 게 아니라요, 쇼트가 나서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부품입니다. 퓨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테스트해 보니까 이런 원통관보다는 이렇게 볼트로 단단하게 조일 수 있는 ANL 퓨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원통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각종 브라켓을 이용하면 단자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고 발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구매하면 그런 단자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퓨즈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퓨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퓨즈를 팔아볼까요? 네, 저희가 판다면 퓨즈에 모델 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그리고 사용사가 정확히 있는 퓨즈를 판매할 겁니다. 과연 1,300원짜리와 2만원짜리 퓨즈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판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자사 제품들도 퓨즈를 사용하는데 어떤 퓨즈를 쓰고 있는 거죠?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는 퓨즈 같은 경우는 에어컨 회사에서 고른 거고요, 싸구려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퓨즈 끊어져가지고 AS 막 문의가 와봐. 그럼 더 귀찮잖아. 그래서 자사 제품에 쓰는 퓨즈를 고를 때는요, 회사들이 모두 신중해져요. 왜냐면 멀쩡한 퓨즈를 써야 안 귀찮으니까. 그래서 자사 제품들에서 들어가 있는 퓨즈들은 믿을만한 거군요. 예.